안녕하세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주식회사 마이율의 김학원 차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내용인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경험상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고민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그 올바른 고민을 하기 위한 키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디 오늘 영상 이후에 좋은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준비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R&D의 현황이 어떠한지 알고 넘어가야 그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예산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21년 정부 R&D 투자 예산은 약 27.4조 원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가져가셨는데요.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에서 올해 9월 2일 날 22년에 정부 R&D 투자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보다 약 8.8% 늘어난 29.8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수치는 글로벌적인 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부분이 되겠고요. 투자 부분은 세계 2위의 규모로서 연구개발 투자 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의 어떤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총 10가지 꼭지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국판 뉴딜, 빅3, 소재 부품 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넥스트 DNA, 국정과제, 혁신인재,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이렇게 10가지 꼭지로 현황을 잡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우주항공과 국제협력 부분을 제외한 8가지 꼭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하는 것은 역시나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군의 융복합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은 탄소 중립,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부분과 같은 꼭지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3,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부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설계 자산 등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제외를 시키고요.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의학, 생태계, 바이오 헬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바이오 헬스 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이루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계 산업군의 어떤 활성화를 일으키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의 규제 등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국내에서 좀 중점적으로 각광받는 산업군이 되었는데요. 약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최근의 기술 트렌드를 보면 이미 일본산, 중국산을 대체한 수준은 넘어섰고요. 이제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타겟으로 이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앞서 나가자라는 관점으로 미래 선도 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 분야로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중점적인 투자 분야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은 물론이고 이제는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변종 감염 대응
기술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역 인프라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대응 체계, 생태계 조성을 미리미리 선점해 놓겠다라는 취지로 이와 관련된 R&D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에 재난재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재난재해 부분에 대한 R&D적인 어떤 극복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인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위해 요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서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DNA, 디지털 네트워크, AI 분야에 대해서도 5G가 아니라 이제는 6G 분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 부분을 선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플랫폼 기술을 도전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플랫폼 개발 분야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분야의 어떤 접목, 융복합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충분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라고 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소기업 전용 R&D로서 중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 소부장, 탄소 중립 등과 같이 국가 중점 투자 방향과 나란히 하는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투자 분야 연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나의 꼭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인재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의 단순 채용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이런 인재를 어떤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인재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기업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만 특화 인재로서 어떤 인정을 받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 혁신 인재로서의 어떤 산학 공동 연구,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큰 분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미세먼지, 자율주행, 방역 인프라, 인공지능, 6G, 전기 수소차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나열할 수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로 내년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하나의 꼭지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어떤 비슷한 분야별로 모아보면 총 6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파트들을 새롭게 정의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사회 구조 변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꼭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 대응, DNA 진흥화 혁명, 글로벌 주도권 확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역시나 국산화 강화, 대외 의존형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저탄소 에너지, 탄소 중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 산업의 혁신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사회 문제 해결로 볼 수 있고요.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서 핵심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파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을 때 조금 보시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장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꼭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 현대 트렌드는 모든 꼭지가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장표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만약 사회적 약자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보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보통 4차 산업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큰 꼭지를 잡고 계획서를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금 소극적인 계획서가 될 수 있고 경쟁력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선정률이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범위로서 사회적 약자 교육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차 산업이나 사회 문제 해결은 당연한 문제가 되겠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라는 산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코로나19 사태의 사회 변화에 우리가 급격한 변화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코로나19의 대응과 사회구조 변화 측면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과거의 오프라인 교육 위주였던 과거 시대를 보면 어떤 지역에 숨겨져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시키는 데 매우 특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꼭지에서 총 5가지의 꼭지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의 사업 계획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중요하고 이 기술이 타당하다면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이마저도 경쟁이 높아져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이냐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서 지원 사업 이후에 사업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필요성, 시장 트렌드, 사업화 가능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업 계획만이 선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구성할 때 이 4가지 꼭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작은 범위와 큰 범위로 구성을 합니다. 작은 범위는 기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의 이야기라고 보면 시장의 트렌드와 사업화 가능성은 시장의 어떤 현황을 살펴보고 충분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시너지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옛날에 이야기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취지로 계획서를 쓰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작성하셨던 제안서 내용인데요. 아이템은 지능형 교통단속 시스템 개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 기술의 개요, 사업화 목표, 사업화 계획,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계획 등과 같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안서를 구성을 하셨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인 회사 소개, 그리고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짤막히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구간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들이 모두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기술 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배경은 역시나 설치가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라는 문제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도 역시나 유지 보수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 기술을 홍보하겠다라는 취지로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시스템 개요라든지 어떤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개발된 이후에 사업화의 성과와 총 예상되는 매출액 그리고 어떤 실적 내용들이라든지 시장 규모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화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 어떠한 프로모션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초기 시장 진출 전략으로 스쿨존과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나 싱가포르, 미국 등과 같이 글로벌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고용 창출 현황 부분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고용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부합성 부분에 대해서도 디지털 뉴딜 부분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마무리하면서 제안서를 끝을 냈습니다. 보시면 기업 소개, 기술 배경, 기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기술 설명, 사업화 목표, 사업화 실적, 시장 규모, 사업화 방안, 정책 부합성으로 제안서를 구성을 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안서를 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선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의 이야기가 빨간색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좀 선정률이 낮을 뿐더러 실제로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기술에 대해서 제안서를 쓰게 된다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면 나의 이야기, 기업 소개는 당연히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식과 어떤 비용적인 문제를 제시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사회 문제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안전과 환경, 비용적인 문제로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었던 정책 트렌드를 앞쪽으로 당겨와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5G, AI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 문제, 그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트렌드와 맞물린다라고 계획서를 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방식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6가지 꼭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 단속 카메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단속 개념이 아니라 예방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 시티, 5G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고요. AI 분야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짐으로써 안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이 중소기업이 하고 있던 업역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업종 확산으로 따른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사회 문제 해결로서는 요즘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스쿨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요. 끝으로 그린 분야에 대해서도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때문에 탄소 발생률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방식과 사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설명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보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파트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외주라든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화 목표와 과거의 사업화 실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진출 계획과 기존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종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확대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기존 제안서 구성이고요. 아랫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구성해 본 제안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면 심사위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이고 와닿는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은 시야였다면 이제는 이 영상 이후에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어떤 눈이 길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획서를 쓰면서 어떤 제안 드리는 요청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신 기술 트렌드에 반드시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뭐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한다면 조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현 시대의 트렌드에 가장 강력하게 접촉되는 기술로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고 잘 만들겠다라는 취지보다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제조 기반이라면 뭐 나사 하나까지라도 어떤 치수의 나사를 어떤 와셔를 써서 접촉을 하겠다라 결합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산화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계획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좀 욕심을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발 부분이 뭐 예를 들어 10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마치 20가지, 30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선정된 이후에 기술 개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그만큼 기술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실패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 역량을 절대로 초과하지 말고 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화 계획을 수치적으로 뚜렷하게 제시하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뭐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는 이제 지나갔고요. 수치적으로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디자인 개발을 할 때 그냥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뭐 몇 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뭐 A 시야는 뭐 몇 퍼센트, B 시야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누어졌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 뭐 선호도 조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몇 퍼센트의 뭐 응답률로 우리가 수치화시켰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정보가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표님께서 이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내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말로 많이들 하셨는데요. 이제는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발표 자료라든지 사업 계획서 안에 마지막 멘트 혹은 첫 멘트로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과 기술 개발 능력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꼭 선정이 된 이후에 기술 개발로서 사회 어떤 환류라든지 어떤 기술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업의 이 사업 참여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6가지 꼭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주신다면 과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고민을 하기 위한 방향 키 같은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 오늘 영상 이후에 좋은 사업 계획서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